안녕하세요. 사브TV 벤더빌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4년 가장 주목해야 될 철도 노선 그 두 번째로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을 선정했습니다. 별내선에 대해서 한번 저랑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난 시간에 동탄 인덕원선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먼저 궁금해하는 것들이 오늘이요. 어저께가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4월 11일인데요. 6월 달에 원래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별내선이. 그런데 여러 가지 좀 보도된 내용이나 뭐 건설 알림이 이런 공정들 그리고 서울시의 어떤 상황들을 좀 보건데 6월 개통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9월 정도의 개통이 적당해 보입니다.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별내선을 좀 보기 전에 그럼 왜 이 노선이 좋은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려보고 싶습니다. 보통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따로따로 지하철이 있잖아요. 근데 5, 6, 7, 8이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5, 6, 7은요, 지하철이 8량. 근데 8호선은 아쉽지만 6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 7호선은 출퇴근 시간에 2, 3분 간격이고요. 6호선은 4분, 8호선은 4.5분 간격입니다. 간격도 조금 아쉬울 수 있죠. 그런데 일단 5호선은 56개역, 6호선은 39개역, 7호선은 42개역이에요. 근데 8호선은 현재 운행되는 역이 18개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7호선 같은 게 막 연장이 되잖아요. 청라 연장되고 뭐 양주 연장되고 하잖아요. 연장이 되면 지하철의 운행이 많지가 않아요. 연장되는 구간에는. 그런데 8호선은 18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장이 되더라도 모든 지하철이 다 간다는 겁니다. 상당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8호선의 어떤 태동을 좀 보면 5호선하고 8호선이 거의 비슷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뭐 한강을 건너가는 등 뭐 이제 그다음에 또 문화재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당초보다 상당히 많은 기간 개통이 연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야 개통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 물론 6월에 개통하면 좋지만 아쉽지만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8호선 라인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5호선이 이렇게 보면 광동역에서 이렇게 Y자 형태로 긁고 가잖아요. 그래서 하남 미사지구 같은 데 보면 의외로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철을 이해할 때 가장 쉽게 보면 한 예로 보겠습니다. 가장 수요가 많은 역이 어디죠? 강남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강남역을 목적지로 항상 두고 보세요. 강남역을 보편적으로 볼 때. 그리고 어떠한 교통이 새롭게 이제 신설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기존에 본인이 그 강남역까지 이동하는 시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설되었을 때 어떤 시간의 단축, 효과, 편의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비교해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편하다. 그러면 그 노선이 좋은 거고요. 그 안에는 아무래도 승강장까지 가는 이동 시간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열차의 배차 간격, 그 다음에 한 번 탈 때 얼마큼 수요가 가능한지 어떤 수송 능력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간격이 늦으면 그건 다 출퇴근 시간 영향을 준다는 거고 수송인데 기다려야 돼. 이것 또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통의 어떤 변화, 어떤 교통 때문에 어떤 사는 게 좀 좋아진다라는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8호선은 일단은 뭐 직결로 뭐 강남역을 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잠실역을 통해서 2호선을 타고 환승에 갈 겁니다. 상당수의 인원이. 물론 목적지에 따라 여러 가지로 이동이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부분하고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있어요. 개통하면 가격이 더 오릅니까? 뭐 제가 뭐 예로 가격표를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개통한다고 그렇게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뭐 잘 혹자분들은 개통하면 오른다, 뭐 발표하면 오른다, 막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부동산이라는 가격은요, 이런 교통에 대한 영향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장 전반적인 상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다 그러면 아주 작은 거에도 가격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라면
웬만해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그게 어떤 교통 호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통한다, 가격 오른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생각보다 가격이 좀 일찍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예타가 좀 통과되거나 기본계획 고시할 때 그때 많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적도 같은 데서 철도 라인이 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이제 그 필지는 철도 용지로 이제 구분이 되고 거기에는 이제 건축 허가라든지 개발이 불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공사 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를 했다. 그러면 본 공사를 앞두고 있다라는 확정적 얘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좀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개통하면 가격이 크게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통하기 전에 가격이 오르니까 개통 전에 사야 된다. 개통 3개월 전에 사야 된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상당수는 반영됐다고 보면 되고요. 다만 어떤 게 있냐면요.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은 올라갈 수 있겠죠.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이용자인데 본인이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여기 사니까 기존보다 시간이 줄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걸리네 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무래도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과 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 가격이 혹여나 매가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어떤 게 영향을 많이 주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 주변, 역세권, 여기 개통되는 그 주변의 변화가 많아야 돼요. 예, 그 변화라는 것들이 다양합니다. 무슨 재개발, 재건축일 수도 있고요. 공원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역주변에 생겨야 돼요. 아니면 또 새로운 상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많을 때 또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개통에 따른 가격은 이미 상당수 반영됐기 때문에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별내선 개통하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글쎄요 라고 답을 하고 싶습니다. 글쎄요 라고 답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 방송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것들을 투자적이나 어떤 실거주 관점에서 보는 것들하고는 좀 다를 거다라고 보여지고 이미 개통할 때는 이슈라는 게 있어요. 최근에 개통한 GTX-A 동탄 같은 경우도 어떤 방송에 대한 막 이슈 호재 엄청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것들은 오히려 그 호재 때 저는 매도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호재 때. 이러한 호재가 많이 나올 때. 왜냐면, 이 방송을 이제 못 보시는 분도 있을 거니까,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개통하고 나서 2, 3개월 동안은 좋네, 모르게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적당한 선에서 가격을 좀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면 언제 들어가는 게 좋냐라고 물어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타, 맞죠? 예타 발표할 때, 그 다음에 기본계획 고시, 그 다음에 실시계획 고시. 제가 보는 부동산, 역세권, 철도 노선에 있어서의 가격의 의미는 그 세 개라고 보여집니다. 예타, 기본계획 고시, 실시계획 인가고시. 그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개통 후에는 전세가, 월세 가격 올라간다. 상권이 형성된다. 그 다음에 임대료, 상가 임대료 올라간다. 이러한 것 개념으로 보시고요. 그게 많이 올라가면 또 매가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제한적이다. 라고 봐주시고 역주변에 어떤 다른 개발들이나 다른 이슈들이 같이 붙어줘야 된다. 그러면 또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을 좀 분명히 하시고 근본적인 것들은 어떤 시장 상황의 변화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도 역을 좀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역을 한번 같이 노선도 띄워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공사가 한 지금 6년 차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BN1, BN2 이렇게 예전에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BN, 별내, 보통 다 이렇게 약칭으로 호칭을 불러요. 그런데 통상은 1년 전, 2년 전에 영명을 좀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BN1, 2, 3, 4, 5, 6, 6개 역이 이제 신설 또는 환승하는 예정이고요. 6개 역이 신설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역을 보시면 BN1역입니다. 암사 역사공원역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2역 장자 호수공원역, 그 다음에 3역 구리역, 그 다음에 4역 동구릉역, 그 다음에 5역
남양주 다산역, 그다음에 육역, 별내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현재 그러면 왜 유거리 개통을 못하나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 서울 구간이 좀 공사가 미진합니다. 그 다음에 별내 쪽도 약간 좀 마무리가 좀 덜 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러한 마무리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현재 시운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시운전 시간도 생각보다 한 2달 정도 이렇게 하게 돼요, 보통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6월 개통은 사실상 어렵다. 9월 개통이 적정해 보인다. 왜냐하면 다른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일단 뭐 총선이 뭐 9월 달에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뭐 6월 달에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무리하게 진행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 구간과 이제 경기도 구간이 있고요. 한번 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구간입니다. BN1역, 여기는 암사공원역이죠. 암사공원역. 아무래도 눈에 띄는 것들은 옆에 있는, 제가 지금 아시라고 네이버 부동산을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네이버 부동산하고 아시라 같이 보면서 좀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암사공원역입니다. 가장 인근의 대장인 롯데캐슬 퍼스트죠. 롯데캐슬 퍼스트가 있고요. 세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세대가 워낙 많아요. 지금 3,226세대 고요. 가격을 보시면 현재 평당가가 한 3,590만 원, 그리고 실거래가는 15.8억까지 나온 게 있습니다. 15억이 넘었고요. 롯데캐슬 퍼스트 가격이 한 18억까지도 갔었다가 한 14억까지 갔다가 다시 좀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다른 데가 지금 경기도,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가격의 회복이 좀 더디어요. 서울 같은 데는 회복이 좀 빨랐는데,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떨어졌는데 안 올라가는 데도 꽤 많습니다. 근데 별내선 주변은요, 상당수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롯데캐슬 같은 경우도 뭐 18억까지 했다가 한 14억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한 16억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44평형이 그렇고요. 44평형이 작은 걸로 좀 보면 33평형도 16억까지 했다가 한 12억까지 했다가 지금 13억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걸로 보면. 그래서 이 암사공원역 주변, 아무래도 여기가 좀 뭐 유적지 이런 게 많겠죠. 고대 유적지 이런 것들. 그래서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장자 호수공원역입니다. 호수공원역은 기존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상당히 불편했던 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암사역 같은 데는, 암사공원 같은 데는 그렇게 큰 느낌의 차이가 없습니다. 개통을 하더라도. 기존에 별 차이가 없었어요. 조금 더 편해진 겁니다. 하지만 이 장자호수공원은 상당히 한강을 건너가는 상황들이 여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직방이에요. 다이렉트로. 그래서 통상은 지하철이 연결된다라고 했을 때는 외곽 지역에 대한 호재가 좀 더 큰 편입니다. 뭐 GTX A노선 같은 경우도 뭐 성남이나 이런 데보다는 동탄 이렇게 상대적으로 먼 곳에 대한 교통 호재의 반영이 좀 더 큰 편이에요. 근데 여기 8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서울 구간은 별로 느낌이 없지만 이 구리로 넘어갈수록 이게 완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장자 호수공원역 주변을 좀 봐보시면 구축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고요. 평수도 되게 작은 편입니다. 좀 눈에 띄는 데가 토평, 신명, 그 다음에 토평 이편한 세상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여기 가격대가 보면은 지금 평당 가격이 3천만 원 선, 토평 신명 같은 경우는 3,500만 원까지도 나왔는데 이거보다는 3천 정도가 적당해 보면 3천 초반 정도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구리 지역의 아파트의 현재 시점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최대 가격은 한 4천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냐. 만약에 신축이고 대단지다 그러면 5천까지는 아직 좀 무리고요. 4천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면요. 강동 같은 경우는 최대 7천까지도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쪽, 구리 쪽은 만약에 신축, 그 다음에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다라고 했을 때, 4천까지는 그래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장자역 주변에는 보면 학원가도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좀 구축이 좀 많고 그래서 그렇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호수공원이 있다라는 게 상당히 메리트이고, 기존에 교통이 불편했는데 이게 혈이 뚫린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아무래도 전세 가격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격은 좀 제한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겠고요. 나중에 뭐 재건축 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인근에 재개발 주택 2구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셔도 좋긴 합니다. 좋긴 하고요. 이쪽의 지역에 따라서는 제가 보기에 도보가 좀 가능하고 인근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장자 공원을 본다 그러면 주택 2구역을 한번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구리역이에요. 구리역 3역 구리역입니다. 이제 있고요. 제가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장 변화 아니면 또 후속적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6개 역 중에 구리역의 비중을 좀 높게 보고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높게 보고 싶다. 왜냐하면 인근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진행되는 곳이 상당히 많다는 거고요. 앞으로 할 것도 또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의 중앙선 자체의 의미가 크진 않지만 아무래도 구리역 주변에서 8호선에 대한 선호도는 훨씬 더 커질 거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장래에 GTX 이벤트도 구리역엔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쪽 주변에 상권이 상당합니다. 그런 것들과,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재개발 구역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였죠? 제가 얘기했던 게 역 주변의 변화. 그러니까 역만 생겨서는 안 된다. 주변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구리역이 6개 역 중에서는 가장 후속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인창, 그 다음에 수택 이렇잖아요. 그래서 새로 짓기도 하고, 가격이 좀 오르다 말았어요. 오르다 말았고, 지금은 약간 좀 정체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뭐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조금 더 구리역에 조금 더 다른 역보다 비중을 두고 싶다. 별내선에 있어서 좀 지켜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역이죠. 동구릉역입니다. 옆에 그 동구릉이라고 옆에 있어요. 왼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그래서 그 이름은 동구릉역으로 정해져 있고요. 여기에 이제는 뭐 롯데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구리 유통종합시장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여기들도 대부분 이제 구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전에는 외골수역이었어요. 여기가 지금 고속도로에 다 가리고 뭐 릉에 가리고 구리의 후면이고 막 그래서 상당히 외골수였는데 별내선 때문에 어떤 교통에 있어서 상당히 편해지는 상황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참 봤을 때 이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이 평당 1,000만원, 1,200만원 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 2,200만원, 다 2배씩 올랐어요.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보기엔 좀 더 올랐다라고 보여지고, 떨어졌는데, 좀 덜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많이 또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별내선의 영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계신 곳들에 있어서 만큼은 좀 편하고 좀 가격이 다른 데보단 약간 좀 저렴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산 진건입니다. 진건 다산 진건. 저는 개인적으로 다산 진건과 지금 지구가 있잖아요. 근데 진건 지구의 주변의 어떤 삶의 모습, 그러니까 아이들과 엄마의 모습, 그리고 어떤 부부와 어떤 가족의 모습, 너무 갈 때마다 많이 변하고 있다, 쾌적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의 느낌 중에서 한 20여 개, 제가 많이 가본 신도시 중에, 그래도 1, 2, 3 안에 들어가는 게 다산 진건 지구입니다. 그래서 젊은 만약에 부부가 있다라면, 새 가정을 꾸리고 싶고 아이들하고 키우고 싶다. 근데 가격이 이 정도밖에 없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라고 하고 그리고 회사는 뭐 강남 쪽이다 라고 하면 저는 다산 진건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라고 추천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도 드리고 있고요. 그만큼 주변의 상황들이 나쁘지 않다, 좋다 라고 보여지고, 여기에 만약에 8호선이 없었다 라고 가정하면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 온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이거는 정말 잘 간 노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가격은 뭐 다산 자이 같은 데는 평당 3,00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이제 뒤쪽, 후면 쪽은 뭐 2,500, 3,000 사이입니다.
세대수는 대부분 뭐 1000세대가 많죠. 세대수는 다들 중형 세대고요. 다 보니까 임대 세대를 제외하고 다 1000세대급이에요. 뭐 1000세대급. 뭐 일부 뭐 작은 것도 있고요. 초등학교도 뭐 하나, 둘, 셋, 네 개. 중학교도 2개. 네, 고등학교도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인근에 가면 현대 아울렛. 웬만한 거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 다 신축에다가. 다 기록지도 깁니다. 상당히 신도시 같은 느낌이 확 든다. 여기에 활용 중점은 8호선, 별내선, 다산, 진건역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젊은 부부 실거주용으로 전 추천합니다.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는 별내역이에요. 별내역. 별내역도 좋은데, 그리고 나중에 GTX 비노선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느끼는 아쉬움은 이게 너무 도로 사이에 껴 있어요. 그리고 앞에가 너무 상업시설이나 오피들이 배치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생수에 대한 것들이 아직 해결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별내 자이더스를 제외하곤 도보가 좀 어려워요, 다. 생각보다 위로 많이 갑니다. 별내지구의 끝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별가람역하고 나중에 연장이 될 것 같긴 한데 언제 될지 몰라요. 되더라도 한 10년 넘게 걸린단 말이에요. 10년 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별내지구에 있어서 좀 아쉽다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좀 눈에 띄는 것들은 별내 남쪽, 서남 쪽에 있는 이제 주택들, 이주택지 부지, 상가주택, 뭐 이런 근생주택들인데요. 6개 역이 개통하는데요. 제가 좀 주목해서 보는 역은 첫 번째가 장자호수 공원역입니다.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가 가깝고요. 또 바로 한강입니다. 그리고 한강에 있어서 대중교통이 상당히 불편했는데 하나의 혀를 뚫었다.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고요. 학원도 한 100여 개 됩니다. 또 호수공원역이 있다라는 부분하고 또 그 앞쪽 남쪽 일대가 그 토평 2지구입니다. 또 거기에 따른 수요가 또 뭐 일시적으로 다 몰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좋다. 주택 2구역도 그리 멀지 않다. 처음에가 장자호수 공원역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리역입니다. 구리역. 변화가 많을 것이다. 이 편한 세상이 바로 앞에 입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향후 또 2년 내에 또 옆에 힐스테이트라든지 롯데캐슬 입주 예정입니다. 또 주변에 또 재개발 재건축 이슈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구리역이 아직 GTX 이벤트가 구체화된 게 없는데 향후에는 구체화될 수 있다라는 여러 변화에 대한 것들 좀 비중을 높게 보고 있다라는 점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다산 진건지구. 너무 좋다, 살기. 그걸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수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면 되고요. 지금은 실거주 입장에서 편하게 사신다라는 거. 그리고 조금 더 가격은 또 전세가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편하네, 빠르네 라고 생각이 들면 조금은 더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두 번째 동탄 인덕원선 그 다음 별내선 했습니다. 3개 더 궁금하시죠?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계속 볼 수 있고요. 제가 댓글에 좀 무료 강의를 좀 연결해 놓을게요. 최근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방송에 다 못다한 얘기들 무료 강의를 통해서 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역세권 경매, 이름 좋죠? 일명 역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좀 역세권 경매 쪽을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특히 실거주나 아니면 뭐 소액 투자 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블로그나 제 여러 가지 채널을 좀 보시면서 하면은 제가 사건하고 이런 것들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뭐 총선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또 하반기에는 아마 시장이 냉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